마침내 이번 드래곤볼 다이마 17화에서 원작 기준 50의 최강 변신 슈퍼 사이어인 3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드래곤볼 연재 40주년 기념작이자 2024년 10월 첫 방영된 다이마는 기존 우주의 모험이 아닌 대마계의 세계관이 처음으로 밝혀지며 데브라 다음으로 부대마왕이었던 고마가 마계의 왕으로 등극, 그리고 지구의 드래곤볼 사용으로 50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된 시리즈였습니다. 나아가 다이마의 시점은 마인부와의 결전 이후 벌어진 스토리이기 때문에 드래곤볼 슈퍼와 달리 초사이어인 갓의 변신과 신의 기술 무의식의 극이 등 다른 형태의 발동은 마계 모험 이후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50의 최강 변신은 바로 슈퍼 사이어인 3인 건데요. 그렇게 연재 40주년 기념작으로 시작된 드래곤볼 신작 다이마의 스토리가 어느덧 완결을 앞둔 최종 결전에 돌입하게 된 가운데 이번 영상은 최신화에서 공개된 501행과 킹고마의 전투를 알아보며 이제는 50의 새로운 변신과 합체 전사가 필요해진 현재의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화에선 드디어 50이 마인부우의 엑기스로 만들어진 마인두우와 격돌했는데요. 반면 두우는 쿠오와 달리 구슬신 중 가장 강할 수 있는 타마가미를 쓰러뜨렸기 때문에 마인부우처럼 강인한 힘을 지닌 마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50은 노멀 상태에서 두우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하자 슈퍼 사이어인으로 변신해 두우를 상대했고, 이어 고마가 난입하기 전까지 최강의 변신은 발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두우의 전투력은 슈퍼 사이어인 3보다 아래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고마가 등장하자 팽팽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던 분위기가 단숨에 바뀌게 되었고, 이어 아린스와 네바는 고마가 서드아이를 이마에 장착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운 표정들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대마계의 사마는 역대 대마왕들이 이마에 붙이게 되면 무시무시한 힘과 마력은 물론 강대한 권력까지 만들 수 있는 전설의 아이템이었는데요. 한편 고마가 등장하자 이내 베지터가 먼저 고마와 격돌했었지만 슈퍼 사이어인 변신으로도 고마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한 채 압도적으로 밀리는 모습이 전개되자 이어 그 모습을 바라본 50이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할 것 같다며 고마의 강함을 빠르게 인정했습니다. 반면 50을 잘 알고 있던 부르마는 50의 언급에 무척이나 놀라하며 50이 모두와 함께 싸우자는 말은 부르마조차 생소한 반응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50은 기존 원작 시절 완전체 셀과 격돌했을 때도, 그리고 키드부우와 결전을 벌였을 때도 전부 1대1을 고수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의 501행은 어린 몸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성인의 육체를 사용했을 때보다 취약점이 있더라도 50이 함께 싸우자는 말은 그만큼 고마가 무척이나 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50이 1대1을 고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가 무척이나 강한 전투력을 지니고 있을 때 베지터에게 포타라를 건네주며 합체를 제안했듯이 그런 만큼 서드아이를 장착한 고마의 강함은 50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온 건데요. 그렇게 고마를 상대로 레이드 결전이 펼쳐지게 되자 고마는 마력을 응용한 전투만이 아닌 타격을 입지 않은 강인한 방어력과 함께 격투술로 501행을 순차적으로 상대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계에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마는 무트보다 강대한 마력으로 대마왕이 될 수 있었겠지만 결국 서드아이의 특징대로 사용자가 강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501행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 격투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아린스는 고마의 싸움을 바라보자 부르마의 제안대로 지금 당장은 협동 전투가 필요할 수 있어 두우와 쿠우를 출격시켰고, 이어 전설의 나메크인 네바 또한 사만을 부착한 고마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판단했는지 구슬신마저 싸움에 참전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8대1의 레이드 전투가 시작되었고, 이어 고마는 두우와 쿠우의 참전으로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때는 마력을 이용한 전투법을 활용해 501행을 어려움 없이 상대했는데요. 나아가 501행의 타격은 고마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자 모두가 기를 모으게 되며 서로가 지닌 기술들을 발동했지만 반대로 고마는 강력한 마력을 통해 501행의 기술을 상쇄한 채 마력이 깃든 에너지탄을 발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마가 발사한 에너지탄에 데미지를 받게 되며 변신이 풀린 베지터는 카카로트를 바라보며 체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벌레가 남아있는지 묻게 되었고, 이어 베지터를 통해
선두와 같은 벌레를 떠올린 오공은 벌레약을 찾게 되었지만 여러 약들이 담긴 소지품이 방금 전 전투를 통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오공이 마계의 상점에 구입한 물품은 퓨전과 같은 합체 벌레약과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벌레 등 여러 특징을 지닌 마계의 벌레를 구입했었고, 그중 체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약은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벌레약이 든 소지품이 떨어지게 된 가운데 이어오공은 고마의 마력과 강력한 기운이 깃든 에너지탄을 통해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지만, 그 순간 구슬심과 두우가 자신을 지켜내자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건가라는 말과 함께 최강의 변신을 발동하게 된 건데요. 그렇게 기존 슈퍼 사이어인과 달리 초사이어인 3는 더욱 날렵해진 외형은 물론 근육도 붙게 되었고, 이어 고마가 쏜 에너지볼에도 데미지를 받지 않는 등 원작 최강의 변신다운 포스를 선보였습니다. 한편 고마는 새로운 변신을 발동한 오공의 모습에도 당황하지 않은 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드디어 다음 화에선 각성이라는 회차 제목과 함께 슈퍼 사이어인 3 오공과 고마가 1대1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공개된 예고편에선 오공과 고마가 치열한 결전을 펼치는 듯 했지만, 제목 그대로 각성인 만큼 오공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나아가 드래곤볼 Z에서도 각성이라는 제목이 실린 회차에선 바로 소노반인 처음으로 슈퍼 사이어인 2를 발동시켰기 때문에 합체 벌레약을 잃어버린 시점, 퓨전 합체보다 오공의 새로운 변신 각성의 등장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이마와 슈퍼의 세계관이 같다면 다음 각성 변신은 초사이어인 갓이 될 수 있겠지만, 갓의 발동 조건은 올바른 마음을 지닌 5명의 사이어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슈퍼 사이어인의 신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나아가 드래곤볼 GT에서도 슈퍼 사이어인 3를 뛰어넘는 변신이 등장했었지만, 초사이어인4 변신 조건도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현재로선 오공이 블루 진화와 블루 완성형처럼 기존의 변신에서 새로운 각성 모드를 선보일 가능성도 예측해볼 수 있다는 점이죠. 더불어 오공의 새로운 변신이 필요한 이유는 드래곤볼 다이마 시리즈도 포함되며 반영된 반다이 매출표에선 드래곤볼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신은 기존과 다른 피규어도 생산될 수 있어 제작사 입장에서도 오공의 신변신은 앞으로의 매출을 위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처럼 현재 드래곤볼 시리즈는 반다이 글로벌과 일본 내수를 포함한 매출이 전부 올랐기 때문에 합체 벌레를 통한 전사나 오공의 신변신 중 새로운 각성 모드를 통한 전사만큼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 다음화 각성이라는 회차를 기대해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마가 슈퍼 사이어인 3 오공을 압도한다면 고마는 기존의 키드 부우의 전투력을 능가할 수 있다는 점을, 그리고 오공이 고마를 격파하더라도 대마계의 왕을 꿈꾸는 아린스도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아린스가 오공이 잃어버린 소지품을 통해 합체 벌레약을 발견해 두우와 쿠우를 합체시킨다면 그때는 또 다른 최종 보스가 탄생해 진정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드래곤볼 다이마의 회차가 3화밖에 남지 않은 시점, 501행의 마지막 상대는 고마가 될지, 아니면 아린스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두우와 쿠우를 이용해 반전의 전개를 만들어낼지는 얼마 남지 않은 50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